그렇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는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손석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이 태블릿 PC 보도로 인해서 JTBC는 좌파 언론의 주류로 성장했고요. 당시 높은 시청률을 구가했죠. 그리고 원래도 뭐 유명했던 손석희지만 이 보도가 거치고 나서 손석희란 인물은 철옹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거의 뭐 좌파 천국에 거의 발달이 됐던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요. 이 태블릿 관련 재판 항소심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012년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라는 점을 지금 포착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죠. 일단 김한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뭐 검찰 조사라던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기존의 김한수는 쭉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의 법인 명의로 2012년 6월 22일에 PC를 개통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 명의의 법인에서 이걸 개통했다는 건 말했어요. 그러나 그거 내가 쓴 게 아니라 곧바로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이걸 넘겼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개통만 해줬지 그 이후로는 몰라. 그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고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썼고 어떻게 했는지 나는 그냥 신경도 안 썼어. 라고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 개통할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핸드폰 선물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개통할 수 있어요. 개통해서 줬어요. 네. 그럼 명의 이전을 해서 주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요금을 갖다 어떻게 내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전달했다는 거 자체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개통했으면 이춘상 보좌관의,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예. 그 다음에 계좌번호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그거 제가 개통합니다 했는데 개통도 자기가 했는데 돈도 자기가 냈을 것 같은데 그건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뭐 보도에서 말씀드리겠죠. 이충상 보좌관은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선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춘상 보좌관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문제는 이춘상 보좌관이 대선 과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건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인 거야. 네. 네. 이게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개통을 했는데 명의 이전이라든가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냥 줬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야기 힘들다는 게 첫 번째고 앞서 홍철기 부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춘상 부장관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셨으면은 이 태블릿에 관해서 진짜 넘겨받았냐 아니냐 이걸 따져 물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규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걸 악의적이라고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쨌든 돌아가신 사람을 상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줬다. 그리고 난 몰라. 라고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진상규명이 애초에 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요. 이 법정 진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 9월 29일에 이제 검사와 이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했어요. 태블릿 PC 사용한 사실 나 없다. 난 그 PC 쓴 적이 없고 태블릿 PC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는 바도 없다라고 그동안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기존에 김한수 처장이 또 있습니다. 본인은 이춘상 보좌관한테 주고 나서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2013년 1월에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거를 누가 쓰고 있는지 처음 알아차렸다. 누구냐? 바로 최서원이다. 왜?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네가 만들어줬다면서? 라고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듣고 그 태블릿 PC 최소원이가 쓰고 있었나 보다 라고 이제 그냥 주장했던 거죠. 만약에 이제 개통을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 이때 맞는데요. 통신요금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명의를 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통해서 해놓고 모르고 있다. 이거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2013년 지나가가지고 최서원 씨가 그거 네가 만들어줬다며? 라고 말했으면은 그러고 나서 뭐 지금 최소원이가 썼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그거 그냥 아예 그냥 그쪽 걸로 그냥 넘어가주시죠. 뭐 하던가 뭔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없었다. 어쨌든 김한수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최소원이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했던 거는 2013년 1월에 최소원이 말하길래 그때 알아차렸다 라고 했던 건데요. 그동안 이렇게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미디어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거짓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미디어워치가 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사실관계를 조회한 게 있어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그 조회를 해봤더니 2012년 6월 22일에 개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금을 쭉 안 냈는지 2012년 9월 10일부터 이용 정지가 됩니다. 이 태블릿 PC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렇게 쭉 11월 27일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포인트 잡겠습니다. 2012년 9월 10일부터 이용 정지가 됐다는 거는 그때부터 태블릿을 어떻게 써먹을 건덕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한수가 이런 주장도 했대요. 2012년 가을경에 그 압구정 중식당에서 최서원이 흰색 태블릿을 가방에 넣는 걸 봤다. 자, 2012년 가을에 최서원이 흰색 태블릿 쓰는 걸 봤다? 본 사실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앞에 보십시오. 2013년 1월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어요. 최소원이가 태블릿 네가 줬다면서 그때 알아차렸다고 말한 건 또 뭐고 2012년 가을경에 흰색 태블릿을 가방에 넣는 걸 본 사실이 있다. 시기가 약간 또 이상해요. 그래요. 일단 안 맞죠? 그리고 2012년 가을이면은 이용 정지 상태잖아요. 태블릿 들고 있어봤자 쓸데가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LT를 통해서 네. 예, 이제 유심을 박아서 개통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는데 만약에 유심이 없는 상태에서도 와이파이는 쓸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할 수는 네. 있지만 그 과거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사용 제한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2012년경이면요. 사실 태블릿 PC 완전 초창기거든요. 물론 최초창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한 2008, 9년경부터 태블릿 PC가 하나둘 나오긴 시작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를 그냥 전자기기 본인의 이제 컴퓨터와 핸드폰 사이로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사시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통신사를 통해서 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망에 접촉이 돼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쓸 수가 없고 그 앱도 거의 다 그 통신사에서 깔아놓은 앱들이 또 많단 하나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은 뭐 커피숍 가도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잘 터지죠. 되고 예. 또 공공시설에 가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만 이 8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인터넷 와이파이망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TE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자체 유심으로 통신을 잡지 않는 태블릿 PC는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용지물인 태블릿 PC를 들고 다닐 일이 뭐였었겠느냐, 그럴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 9월 10일부터 이용 정지됐던 태블릿 결국 11월 27일에 요금 완납을 하면서 당시 정지가 풀립니다. 그런데요. 이 수개월간 밀렸던 요금이 37만 5,460원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싹 완납했죠? 근데 이 완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완납한 카드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뭐 계좌이체를 했던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결제했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밀린 요금을 납부할 때 사용됐다는 신용카드가 4688762-9땡땡땡1006이라고 나와요. 네. 참고로 미디어워치 보도에는 이 카드가 다 나옵니다, 숫자가. 근데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임의로 좀 가려놨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밑에 지금 자료가 있어요. 무슨 개인 사업자 과거거래 현황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오는 카드 번호가 있는데 이게 김한수의 지금 신한카드 번호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4658872 그리고 뒤에 1006 똑같네. 똑같네. 이거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워치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밀린 태블릿 PC 요금 납부한 카드는 결국 김한수의 것이었다. 즉 그 이용 정지됐던 거를 김한수가 다 그냥 돈 낸 거예요. 개통도 본인이 했고 요금도 계속 본인이 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심지어 요금 내고 끝났냐? 그게 아니라요. 그 요금을 냈던 당일에 그 행적이 나오는데요. 그날 1시경에 태블릿을 켰나 봅니다. 그리고 1시 11분경에 신한카드로 요금 37만 5천 원가량을 납부했어요. 그래서 문자가 떴죠.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요. 2분 만에 1일차 대전역 유세라는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거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줬어요. 그러니까 정지가 돼서 요금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보통 뭐 어떻게 하냐? 아, 나 이거 내고 그냥 나 정지시켜 버릴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쓰고 있는지도 대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저 정지할래요. 그러면 이제 할부 금액 다 내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해지가 되었다는 건 계속 돈을 낼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금을, 그러니까 밀린 요금 내고 정지 해제됐다는 거는 그 태블릿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지만은 이 김한수라는 사람은 이춘상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나서 그게 어떻게 돌려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뭐 하려고 요금 냅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요금 내 그거? 이해 안 되죠? 이게 그니까 애초에 말이 애초에 안 되는 거를 그동안 이게 주장이 됐던 건데, 자, 그리고요. 돈 내고 2분 만에 대전역 유세라는 파일을 다운받고, 근데 이게 한글 파일이에요. 근데 한글 파일을 봐야 되니까 뷰어 앱을 또 설치해요. 한글을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해가지고 열람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이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 요금 납부가 이루어졌던 11월 27일은요. 대선 선거 운동 첫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운동 딱 첫 스타트를 끄는 날이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대전 유세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으로 대전 유세를 택했던 거죠. 결국 요금 납부하고 바로 1일차 대전역 유세를 자료를 다운받았다. 자, 이거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과거에 저도 태블릿 PC 보도를 많이 했지만 앱을 다운받았어요. 뷰어 앱입니다. 근데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수정 네.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정을 해서 넘겼다. 그런 식의 뭐 보도를 이렇게 보도를 냈죠. 했죠. 예. 근데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앱은 볼 수만 있어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세 연설문 같으면은 참모진들이 다 공유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거는 국정농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마치 수성에서 주는 것처럼 얘기해서 뭐 비선실세가 밖에서 조력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왜곡하고 과장 보도했는데 지금 보면 태블릿 PC도 마찬가지로 이게 최서원 씨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김한수가 갖고 있었을 가능성 아니면 김한수와 친한 김한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팀으로 이루는.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로 이 카드 내역에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결국 이 대전역 자기가 이용 푸는데 돈 냈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본인 대선 캠프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또 다운받아서 열람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당시에는 김한수가 태블릿을 활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반론이긴 하지만 김한수가 요금을 냈고 여전히 최서원이 그거를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서원이 쓰는 태블릿인데 김한수가 그냥 요금만 냈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별개였던 거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말이 되려면은 최서원이가 왜냐면 이게 요금을 납부할 쯤에 핸드폰에 그 태블릿을 켰고 바로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려면은 최서원이라는 사람은 아, 김한수가 그 밀린 돈 내는구나 라는 거를 거의 동시에 인지를 하고 태블릿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 상태인 건데 아, 김한수가 돈 내. 아, 1시쯤에 돈 낸대. 그러면은 켜놓고 돈 냈겠지? 해지됐네? 써야겠네? 이게 돼야 되는 건데 당시에 둘은 뭐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지는 했겠죠. 최소원이라는 사람을 뭐 중식당에서 봤다니 뭐니 하니까 뭐 서로 안면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도 카톡도 서로 교류하지 않는 사이였다고 해요. 네. 이거는 최소원도 그렇고 김한수도 법정에서 똑같이 증언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최서원 씨가 이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태블릿을 누가 줬어. 쓰는데 요금 내세요, 요금 내세요, 요금 내세요.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 그 짜증나지 않아요? 야, 누가 이런 걸 주냐? 그 짜증나게. 성질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걸 들고 이런 다니면서 중요한 다른 시간에 다른 이거 뭐 계속 돈 내라고 그러고 이게 뭐야? 이거 안 써 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그 최소원이라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태블릿을 이용정지 3개월 이상을 지속하는 동안 그거를 수수 방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김한수는 중식당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걸 봤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용정지 되는 거 뭐 하려고 합니까? 다 진작에 풀어서 썼겠죠. 어쨌든 둘이 서로 연락 주고받는 사이도 아닌데 요금 납부를 하자마자 바로 최선이 이걸 썼다? 연락도 모르고 무슨 서로 텔레파시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서로 연락 주고받지 않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용정지 풀리자마자 바로 태블릿 켜서 대전역 유세 다운받고 뷰어 다운받고 썼겠냐. 이거는 타당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결국 2012년 11월 27일 태블릿 PC는 밀린 요금을 직접 납부했던 김한수의 손에 있었다라는 이 해당 보도의 주장에 당연히 설득력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겁니다. 자, 그동안 언론, 검찰, 법원에서는요. 이 태블릿 PC는 최소원의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계속 손을 들어줬어요. 일단 JTBC 같은 경우는 변희재 대표와 같은 여러 인물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아씨 그럼 우리 JTBC가 그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뭐 했다는 거냐 이런 말을 계속 했었고요. 검찰 특검 조사에서도 그거는 뭐 최소한의 것이다라는 논조를 계속 일관되게 있었고, 그리고 2012년 6월부터 최소한이 실사용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를 토대로 그래서 2014년 4월까지 2012년 6월에 개통하고 그 이후 2년가량 최소원이가 태블릿을 실제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태블릿에 저장돼 있는 뭐 여러 문서들 그리고 뭐 열람된 자료들 이거 다 최소원이가 다 만지작거린 거다. 그동안 이게 다 주장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개통하고 3개월도 안 돼서 결국 이용 정지가 당했고, 그리고 이용을 푼 사람은 김한수였고, 그런데 바로 태블릿 PC를 활용했는데 최소원이 썼다고 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결국 이미 2012년 그 기간 중에는 쭉 김한수가 썼다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주장하고 법원에서 인정했던 이 논리들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진실이 드디어 조금씩 그 베일을 해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들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섬찟한 기사예요. 자, 보세요. 어우, 저 막 떨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해제 풀었네. 바로 다운받아야지. 예. 그러려면은 서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거니까 아는 거지. 아니, 풀었으니까 나 다운받아서 봐야지. 아니면 풀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군겠죠? 뭐, 뭐씨, 아유, 풀었어요. 빨리 보세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부분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정황상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 태블릿 PC, 이게 탄핵의 이제 시발점이 된 건데, 여기서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사람들, 사실 김한수 행정관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걸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보도에 대해서 다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또 뭘까?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자. 이제 끝났다. 말로는 뭐 탄핵무효 외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뭐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실제적 진실에는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이거 중요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이거 말이죠. 탄핵의 진실. 이 태블릿 PC 최초 보도는 신의 한 수가 했고, 그 뒤에 미디어치가 받아서 계속 싸웠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군요. 예. 완결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아까 그 최순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전이랑 대선 후인데, 대선 전에 그 대선 캠프 시절에 연설문에 대해서 최순실이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저도 뭐 일부 하여튼 그 깊숙한 내모항 내지는 저도 개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설문에 대해서는. 근데 절대 최순실이 사후에 받아보고 이런 얘기구나라고 받아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수정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유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방송 출연도 있고 뭐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최순실이 움직인다, 이거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요. 옛날 타블렛, 10년 전 타블렛들은요. 문서 수정이나 이런 거가 답답해요. 아시지만은 글자 치고 그럴 때 왠지 1초쯤 이렇게 늦는 느낌 나잖아요. 이거 문서 수정이 안 돼요. 수정도 되지 않는 뷰어였고 실제로 워드 프로세서가 있다고 치더라도 답답해서 못 씁니다. 그냥 컴퓨터라고 말지.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요. 중년 분들이 태블릿 들고 다니는 분 저는 그 당시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순실 사진도 그때 마치 태블릿이랑 연계해서 제목은 태블릿인데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 스마트폰을 쓸 수 있으니 타블릿도 쓸 수 있다. 그 당시 최순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이런 거 못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느리고 좀 어색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얼리 어답터 같은 분들은 쓰지만 대체적으로 안 썼거든요. 그리고 최순실 씨 된다면 최서원 씨 정도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프린트물 갖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캠프 전엔 당연한 거죠. 비선들이 도와주는 게. 근데 요금 해제되자마자 띵 하고 거기서 아이고 이용 조지 풀렸네. 나 이제 이 태블릿 쓸 수 있는 거야? 말이 안 돼요. 어쨌건 앞으로 더 계속 태블릿 PC 신현수의 구독, 규명돼서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명예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